비상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 법적 절차를 무시한 긴급 출국 금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검사 승인도 문서도 없이 단 46초의 통화만으로 국가 시스템이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지시 책임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수행비서의 증언까지 나오며 법정은 술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듣게 되는 그날의 기록 지금 시작합니다. 긴급 출국 금지 정지 절차의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대상자의 해외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긴급한 경우에 이뤄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형식상 하자를 심사하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요청한 수사기관의 검사 명의로 요청 시부터 6시간 내에 법무부 장관 출입국 심사과에게 사후 승인 요청서를 송부해야 하고, 요청서에는 검사의 검토 의견서와 범죄 사실의 요지, 출국 금지 사유가 기재된 긴급 출국 금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부분 맞는데 검사 명의로 하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면 수사기관, 담당 수사기관 명의로 하는 건지, 방금 이제 검사 명의로 하신다고 해서 그거는 제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 검사 명의가 아닌 경우도 있단 말씀이신가요? 이거 만약 경찰청에서 하면 경찰청 명의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검사는 검토 의견서만 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게 제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말씀하시기를 이제 질문에 이제 수사기관의 검사 명의의 요청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좀 다르다 말씀이시죠? 검사 명의로 하는 걸로 제가 잘못 들어서, 명의는 그 수사기관 명의가 아닌가 싶어서. 수사기관 명의로 하고 뒤에 사후 승인.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명의를 하는데 검찰의 검토 의견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수사기관이 요청한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기관의 명의로 요청한다. 네, 예. 다음 질문하시죠. 3-14번입니다. 사후 승인 요청서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그 긴급 출국 금지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예. 그러면 같은 이유에서 수사와 관련된 통상의 출국 금지는 물론 긴급 출국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가요? 긴급 출국 금지는 검사의 검토 의견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일반적인 출국 금지에 그러니까 긴급이 아닌 경우에 반드시 들어가는지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정계나 언론사, 기업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출국 금지나 해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가 이뤄지나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는 따로 안 하시나요? 그 출국 금지 자체가 언론에 기사화되거나 할 경우에는 장관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고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국 금지가 들어왔다고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이러한 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출국 금지가 기사화됐을 때는 소면으로 보고 드린 게 있었을 겁니다. 기사화되기 전이라도 기사화가 예상되면 하시진 않나요? 할 수는 있는데 제 기억에는 그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출입국 본부에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출국 금지나 해제와 관련된 보고를 요구하기도 했었나요? 요구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거의 다 이제 기사화되면 그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렇게 늦게 보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러신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면으로 뒤에 보고하니까 이제 그 말이 나왔다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보고를 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왜 기사가 꼭 되면 보고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뭐라 그러셨다라고 다른 분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화 전에 중요 사건을 보고하는 그런 경우는 한다 이런 취지로. 예, 기사화 전에는 잘 보고를 하지 않는데요. 기사화 되고 보고를 많이 하고,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한 번쯤은 이렇게 좀 그걸 지적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인한테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그 장관 부속실에서 들었습니다. 부속실 직원으로.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되었고, 같은 날 23시 영사분경 증인은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으로부터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 사실 알게 된 경위 어떠한가요? 집에서 이제 쉬면서 있는데 저희 과장들이 다 같이 보는 단톡방 같은 데에 이렇게 계엄이 있다라고 올려서 저도 놀라서 TV를 보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본부장한테 전화가 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증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식하셨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증인, 화면 보시면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은 2024년 12월 3일 23시 영산분경 피고인과 46초간 통화한 후에 23시 영사분경 증인에게 전화해서 19초간 통화한 사실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배상업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던가요? 출국 금지, 계엄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말을 했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출국 금지 담당하는 직원들을 다 나오게 하라라는 말씀을 그때 했었습니다. 하면 말씀하시죠. 네. 예, 했는데 그때 이제 저 조사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실하게 들은 거는 그때 출국금지 직원들 다 나오라라는 말씀이었고, 그때 조사 받으면서도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두 가지 정도는 들은 것 같은데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그 배상업 본부장이 본인 생각으로 출국금지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라는 말인지, 아니면 남한테 뭔가를 듣고 출국금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 라는 말인지, 이 말이 조금 얼핏 듣기로는 누구한테 들은 것처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근데 워낙 얼핏 듣고 또 상황이 좀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듣고 말하는 건지 좀 자신이 없었고. 듣고 말한다는 게 무슨 지시를 받고 전달하는 건지 이 말씀이신가요? 지시든 뭐든 상관없이 어쨌든 남한테 출금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듣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좀 자신이 없었는데, 얼핏 듣기로는 듣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들려서, 근데 그 부분이 좀 자신이 없었던 첫 번째고요. 예, 누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정인한테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들리긴 했었습니다. 했다? 근데 좀 자신은 자신은 없었고요. 없었는데 그 조사 받을 때 이제 수사관께서 그 배 본부장이 그때 조사를 받을 때 그 이미 본인이 누구한테 듣고 말을 한 거라라고 진술을 하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누구한테 듣고 이야기하신 게 맞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그 참고인 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듣고 이야기하신 걸 그대로 이제 했었고요. 두 번째 좀 자신이 없었던 거는 그 계엄사에서 출국 금지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워낙 얼핏 들어서 사실은 계엄사라고 제가 뭐가 들은 것 같기도 했는데 자신이 좀 없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계엄사라고 하면 저희는 보통 제가 익숙한 용어는 계엄사가 아니라 세 글자가 아니라 계엄사령부라는 말이 좀 익숙한 편이었는데, 이 사자로 끊어지는 뭔가를 말씀하신 거, 이렇게 제가 사자라는 말이 조금 이렇게 귀에 좀 맴돌아서 뭐 사라고 말씀하셨나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계엄 사령부라는 게 뭐 움직이고 있다, 특정 이 기관이 뭐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는 못했는데, 그냥 계엄이라는 상황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계엄이니까 그런 어떤 기관이 뭔가 움직이는 수 있겠구나라고 그 말씀으로 전화를 받고 좀 인식을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사자를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못 들은 것 같고 자신은 좀 없는데 계엄사가 상황상 계엄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진술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뭐 누구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냐는 사실은 대화 당시에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었습니다. 출국 담당 직원을 대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맞습니다. 예. 뭐 일단 요청이 들어와야 그걸 검토를 하고 요건을 갖춰서 검토하고 네. 뭐 절차를 밟을 테니까, 정인 입장에서는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사실 그 당시에 뭐 그렇게 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맞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들었는지 뭐 그 부분을 되묻지도 않았고요. 그냥 흘려듣는 상황이었고, 다만 직원들 나오라는 말은 맞으니까 거기 따라서 따르고, 출근해서도 어디서 뭔가 들으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계엄사라고 내가 들은 게 맞나 하면서 그럼 계엄사가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계엄사가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한지를 누구한테 검토해보라고 하시죠? 저희 직원한테 한번 계엄사가 가능한 거냐, 제가 얼핏 생각하기는 계엄사가 가능한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해서 계엄사가 가능한지 한번 보라. 그러면 수사 당시에 좀 두 가지가 불확실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당시에는 다른 직원한테 계엄사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기록에도 조사 기록 안 보고 물어보는 거라서. 조사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상업이 전화했을 때 배상업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예컨대 배상업의 전에 따르면 그때 뭐 이렇게 약속이 있어가지고 술을 마셨다고 이렇게 마신 후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 통화 당시에 배상업의 말이 좀 어눌하거나 뭐 약간 술에 취했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통화도 했고 그냥 출근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 이제 과 사무실에 한번 오셨는데, 그때 봤을 때는 뭐 반치에서 뭐 그러신다는 그런 느낌은 사실은 못 받았었고요. 근데 그 저희 과에서 나가고 난 다음엔가 그 수행 비서가 술을 좀 드셨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그게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좀 술을 좀 드신 얼굴인 것 같기는 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전화상으로나 아니면은 뭐 과에서 봤을 때는 뭐 술에 취해 있거나라는 그런 느낌, 그 생각까지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의 맞습니다. 상태였습니다. 예.
횡설수설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증인의 발언을 끝까지 차분하게 듣고 흩어진 맥락의 핵심만 정확히 짚어내는 이진관 판사의 날카로운 품격, 다들 두 눈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본인은 빠져나가려 이리저리 말을 돌렸지만 결국 그날 밤 계엄사령부가 출국 금지 통제를 은밀히 시도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스스로 자백하고야 말았습니다. 배상업 본부장의 알쏭달쏭한 통화 내용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군부의 노골적인 압박과 내란의 정황을 법정에서 만천하에 폭로한 셈이죠. 아무리 감추려 발버둥 쳐도 집요한 법의 심판 앞에서는 내란 세력의 얄팍한 거짓말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음이 명명백백히 입증되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